세 번째 이슈입니다. 고유정이 체포당한 순간의 영상이 공개됐는데 당당하게 제가 왜요? 제가 뭘요? 제가 당했는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롭게 궁금증 하나가 추가됐는데 고유정이 이 범죄 이후에 팥과 소금을 지녔던 사실이 새롭게 확인이 됐습니다. 고유정이 들고 다닌 팥과 소금, 이거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고유정의 현 남편이 먼저 문제 제기한 거예요. 고유정이 가방에 팥과 소금을 넣어가지고 다녔다. 그래서 내가 이상했다. 고유정의 현 남편은 고유정이 전 남편을 살해한 줄 몰랐죠. 그랬는데 모른 상태에서 고유정이 이상하게 가방에 팥과 소금을 가져서 넣어 다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유정의 팥과 소금은 아버지 명의의 김포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이웃 주민들에게도 목격이 됩니다. 몇 년 동안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는데 얼마 전 집 앞에 팥이 뿌려진 것을 봤다. 소름 돋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연 김효정 소장님, 이 고유정이 들고 다녔던 팥과 소금,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네, 팥과 소금의 공통 키워드는 바로 귀신입니다. 귀신이요? 그렇죠. 팥 같은 경우에는 귀신과 어떤 질병들을 막는 의미에서 이와 이제 동짓날에 저희가 팥죽을 먹는 것도 바로 같은 의미이죠. 예. 소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소금 같은 경우에는 귀신을 위협하여 내쫓는 힘이 있다고 하는 일종의 미신인데요. 예. 네, 어찌되었든 간에 고유정이 팥과 소금을 가지고 다녔다라는 거는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죽은 자에 대해서 꽤나 무서웠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고유정이 상당히 어떤 미신적인, 어떻게 보면 좀 토착 신앙적인 그렇죠. 의미의 팥과 소금을 들고 다녔다. 본인이 살해를 하고서 어떤 그 망자의 귀신을 혹시 고유정이 두려워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현재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정확히 언제부터 팥과 소금을 가지고 다녔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없어서 그런 것들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많이 보여집니다. 김영주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팥과 소금, 예전에 그 어르신들, 아주 어르신들이 소금이나 팥 어디 개업하거나 이사 가거나 그러면은 뿌려놓거나 그런 것도 좀 있지 않으셨나요? 그렇습니다. 예. 예를 들면 아침 일찍 장사집에 거린들이 들어오면 소금으로 막 뿌렸죠. 예. 재수 없다고 그런 것도 있었고요. 동지 섣달 팥죽 먹는 것도 기승 쫓는 부분. 오히려 이런 행위 속에서 고유정을 이해하는 실마리가 풀릴 수 있다. 그래요? 미신에 이끌려서 말하자면 그 전 남편 때문에 네가 일이 안 된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개념도 생겼고 이미 팥과 소금을 갖고 있다는 것은 자기 차 뒤에 귀신의 일부를 갖고 다니기 때문에 최근에 제가 읽는 책이 이제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그 죽음이라는 책입니다. 영매와 같이 있기 때문에 귀신과 계속 소통하는 장면의 소설 내용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실제적으로 그 귀신에 홀린다든지 또 몸이 상한다든지 이런 것을 끊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이 속에 들어있지 않느냐. 예. 그리고 지나치게 미신에 의존해서 자기의 삶을 개척했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단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고유정의 행동들 중에 팥과 소금을 들고 다녔던 것도 하나일 것 같은데 고유정이 체포당하는 순간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지금 사진에서 경찰관들이 이제 잠복해 있다가 지하주차장으로 보이는 곳에서 고유정을 발견해서 손목에 딱 수갑을 채우는 그 순간이죠. 그러자 고유정이 태연하게 왜요? 그런 적 없는데? 제가 당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한 사실, 그 영상이 공개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유정이 호송차에 오른 뒤에서야 경찰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다. 내가 죽인 게 맞다라고 인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야, 박정화 대변인. 그러니까 고유정 저 표정을 보면요. 당황한 듯한 좀 표정이 읽히지만 정말로 태연하게 왜요? 제가 그런 적 없는데요? 제가 당했는데요? 마치 준비한 것 같아요.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것처럼 저 상황까지도 고유정은 준비를 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범행을 진행을 하면서 굉장히 다층적으로 준비를 했고 그다음에 좀 전에 우리 팥과 소금 얘기했지만은 그 범행 이후에 본인이 이 미시적인 데까지도 의지할 정도로 많이 준비를 했는데 저렇게 어느 순간 경찰이 나를 찾아왔을 때 나는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도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하주차장에서 저렇게 그 평범한 차림으로 딱 경찰이 만나서 당신을 살인죄로 체포합니다라고 하면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는데 왜요? 내가 오히려 당했는데 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세밀한 부분까지도 준비를 했었던 정말 게 이 표정이 정말 표정이 억울해 보여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그렇게 보이잖아요. 왜요? 예. 내가 아주 평범한 이 주부가 당황하게 하고 그다음에 저 이후에는 또 지금 그 집에 남편이 있는데 남편한테 얘기해도 되느냐라고 하면서 소송차에 이제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전 여러 범행을 하고 그다음에 완전 범죄를 꿈꿨습니다만 혹시라도 경찰이 나를 찾아오게 되면 나는 저런 식으로 해서 태어나기 넘어가고 경찰이 어느 정도까지 수사를 했는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때 하나하나씩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고 난 다음에 인정을 해서 내 죄를 최소한으로 줄여야겠다. 그리고 아직도 저 순간에도 마음에도 나는 전 남편이 성폭행하려고 덤볐기 때문에 저렇게 했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추측이 됩니다. 예, 정말로 소름 돋는 고유정의 체포 순간의 영상입니다. 뭔가를 준비했듯이, 억울하다는 듯이, 이런 것 또한 고유정이 예비한 것 아니냐, 준비한 것 아니냐라는 분석들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